지금 재활치료를 받고 있는 뇌질환 환자분들은 대부분 다니시는 병원이 2군데 이상일 겁니다. 맨 처음 뇌질환 진단을 받았던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이 있으실 것이고, 지금 입원 중인 재활병원이나 요양병원이 있을 겁니다. 발병한 지 6개월이 지나게 되면 장애 등급 신청을 하시는 게 좋은데, 이때에는 병원에서 서류를 받아서 주민센터에다가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근데 병원에서 서류를 받을 때 처음에 진단을 받았던 대학병원에 가서 서류를 받아도 되고, 지금 입원해 계신 재활병원에서 서류를 받아도 됩니다. 두 군데 중에 어디서 서류를 받는 게 유리할지 아마 고민들을 많이 하셨을 텐데,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어디서 받던지 결과는 똑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주민센터에 제출해야 될 서류 목록을 보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서류 목록을 보면 검사 결과지, 그리고 진료 기록지가 있습니다. 검사 결과지라고 하는 건 맨 처음에 뇌출혈이나 뇌경색 같은 뇌질환 진단을 받았을 때 촬영했던 CT나 MRI가 됩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내가 대학병원에서 서류를 띄던 재활병원에서 서류를 띄던 변하지 않겠죠. 이미 찍어놨던 자료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진료 기록지라는 걸 제출해야 되는데, 이 진료 기록지는 최근 6개월간의 자료를 모두 제출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대학병원에 2개월간 입원해 있다가 이후에 재활병원으로 이동해서 4개월간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대학병원에 있을 때 2개월치의 기록과 재활병원에 있을 때 4개월치 기록 두 가지 모두를 띄워와야 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것도 대학병원에 가서 띄든 재활병원에서 띄든 양쪽 병원 서류를 2개 다 제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 어디서 띄든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어느 병원에서 서류를 떼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의사가 작성하는 장애 진단서와 뇌병변 장애 소견서라고 하는 건데, 이 서류를 대학병원에다가 신청을 했을 경우에는 처음에 진료를 받던 대학병원 교수님께서 장애 진단서와 뇌병변 장애 소견서를 작성해 주실 거고, 지금 입원해 계신 재활병원에다가 신청을 한다면 재활병원의 현재 주치의가 이 서류를 작성을 할 겁니다. 이 서류를 대학병원 교수님이 작성을 하면 조금 더 결과가 잘 나오지 않을까라고 충분히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옛날에는 의사가 환자의 장애 등급 신청을 할 때 이 환자는 장애 몇 급이 적당합니다 라는 의견을 제출을 했어요. 그럼 그 의견을 보고 심사위원들이 그게 합당한지를 판단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의사가 장애 진단서를 제출을 할 때 몇 급을 원한다, 또는 뭐 심함이나 심하지 않음 중에 어떤 거 하나를 특정 지어서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환자의 진단명과 현재 환자의 상태에 대해서 서술을 하게 되면 등급 심사를 하는 심사위원들이 지난 6개월간의 자료를 바탕으로 그 환자의 심한 정도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어요. 그 현재 상태를 기술을 할 때 그래도 누가 쓰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그것도 역시 힘든 게 지난 6개월치 자료를 다 제출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6개월치 자료에는 이전 병원에 나를 담당했던 담당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그 당시 나의 주치, 그리고 현재 병원에서 나를 치료하고 있는 치료사와 주치 등등 모든 사람들의 자료가 다 담겨 있습니다. 치료사는 몇 달에 한 번씩 바뀌기도 하기 때문에 6개월간 나를 담당했던 치료사와 의사를 다 합하면 뭐 10명이나 또는 10명이 더 넘을 수도 있습니다. 그 10명이 작성한 모든 자료를 심사위원들이 다 일일이 대조를 합니다. 근데 이 경우에 10명 중에 9명의 치료사나 주치의는 환자분은 현재 지팡이를 잡고 걷는 연습을 하고 있다라고 썼는데, 장애 진단을 작성한 그 한 명의 의사만 환자분은 전혀 걷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라고 기술을 한다면 심사위원이 봤을 때 이 의사가 혹시 거짓말을 하는 것은 아닌가 의심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장애 진단서와 소견서를 교수님한테 받던 아니면 지금 현재 주치의한테 받던 간에 나머지 9명들이 작성한 기록들이 판정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결국 진단서를 어느 쪽에서 받는지는 큰 차이가 없게 됩니다. 또 우리가 제출하는 과정도 대학병원이나 현재 재활병원에서 서류를 받은 다음에 주민센터에다가 제출을 하면 주민센터에서 그 자료를 심사위원들한테 넘겨서 심사를 하도록 합니다. 다시 말해서 재활병원이나 대학병원에서 직접 심사위원한테 가는 게 아니고 주민센터에서 그 자료를 받은 다음에 심사위원한테로 가기 때문에 심사위원 입장에서는 이게 대학병원에서 온 거를 먼저 봐주고 재활병원에서 온 걸 나중에 봐준다든지 하는 그런 과정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양쪽에 어디를 통해서 신청을 하든지 최종 결과가 나오기까지 걸리는 시간도 똑같고 결과도 역시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장애 등급은 대학병원에서 받으셔도 되고 재활병원
병원에서 받으셔도 됩니다. 뭐가 더 유리하고 불리한 거는 없기 때문에 어느 병원이 좀 더 가기 편하고 어느 병원에서 내가 받고 싶은지 그냥 그 마음에 따라서만 결정을 하시면 결과에는 아무 영향이 없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여러 가지 장애 종류 중 뇌병변 장애 진단의 경우에만 국한되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장애 등급 같은 경우는 장애 종류에 따라서 반드시 수행해야 되는 검사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검사라는 게 거기에 맞는 장비가 있어야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장비가 없는 병원에 가면 신청을 못할 수가 있겠죠. 근데 뇌병변 장애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진단받았을 때의 CT나 MRI 그리고 그 이외의 검사 기록지들은 치료사나 의사가 직접 환자의 몸을 만지고 측정을 해서 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특별한 장비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데나 가도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고, 그 이외의 장애 종류에 대해서는 각각 장애 종류에 따른 규정을 다시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궁금한 분야가 있으면 따로 질문을 주시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결론은 장애 등급 신청을 할 때 어느 병원에 가서 어느 의사한테 장애 진단서를 받을지 너무 고민할 필요가 없다. 어디서 받던 간에 결과가 나오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나 결과에는 변함이 없으니까 받기 편한 데 가서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